네, 안녕하세요. 레가토 색스폰 홍상혁입니다. 오늘은 색스폰 마우스피스 재질이 악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마우스피스 재질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에보나이트에 대한 생산 과정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내용들 그걸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그 몇몇 분이 뭐 색스폰 마우스피스의 재질이 과연 악기 어떤 그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분과 거의 영향이 없다라는 분, 이렇게 양분이 되는데, 양측 다 보면은 어떤 뭐 정확한 사실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국내 책자와 외국의 어떤 그 색스폰 자료에서 좀 발췌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에보나이트의 재료인 생고무는 이제 고무나무에서 유액을 채취하는데, 그 유액을 이제 라텍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채취된 유액을 이제 훈제하는 방식으로 낮은 온도에서 건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채취된 라텍스는 이제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게 이제 우유 같은 형태인데, 그래서 실제로 그 라텍스라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이제 우유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처음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액체 같은 형태에서 그 이후에 이제 황을 섞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가황을 한다 그러는데, 그걸 보통 통상적으로 40% 정도까지 이제 하고요. 많이 하면은. 근데 이제 보통 그 물성이 30에서 35% 정도 황이 섞였을 때가 가장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충격 강도를 얘기할 때 30%가 가장 적정선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마우스피스는 대부분 황이 30% 정도가 이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황을 하는 그 주 목적이 결국은 그 가교라고 하는데, 이제 크로스 링킹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 어떤 가교라는 어떤 소송 변형, 즉 이제 외력을 줬다가 제거했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데서 탄성 병형으로, 그러니까 즉 원형으로 그냥 다시 돌아오는 형태로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 가황을 하는데, 그 부분은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소성 변형, 뭐 탄성 변형, 뭐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뭐 내용을 보면 이제 별거 아니죠. 지금 보면 이제 뭐냐면은 이 생고무 상태에서 옆으로 잡아 늘렸을 때, 그걸 다시 잡아 늘렸다가 외력을 제거하는 거죠. 이제 다시 놨을 때 이 생고무 상태는 그대로 이제 신장한 채 그대로 있다고 하죠. 근데 여기다가 가황을 해서 이제 가교를 시켜 놓으면, 여기서 눌러서 잡아당겼다 다시 놓으면은 원래 원형으로 복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가황 과정에는 이제 산화 아연이라고 하는 이제 가황 촉진제, 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종류들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일부가 먼저 가황이 돼가지고 이제 전체적 공정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뭐 스코치 방지제라고 하는 것도 넣고요. 그리고 노화 방지제 등 뭐 이런 건 다양한 이제 첨가물을 넣어서, 이런 첨가물들이 황도 포함이 되는 이런 첨가물 전체가 그 고무 전체에 가장 고르게 이렇게 잘 섞이게 하는 게 기술이고, 에보나이트 이제 품질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그 가교 고무 이제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열과 단단해지기, 어차피 우리가 쓰는 마우스피스는 아주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뭐 보통 일반적인 방법이 2번에 걸쳐서 굉장한 압력과 열을 줘서 이제 영구적인 변형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데, 실제 이 마우스피스는 에보나이트가 계속 사용되어 오는 과정에서도 뭐 그 이전도 그렇고요, 다른 자재들도 많이 쓰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나무로 쓴 경우도 있고, 뭐 유리도 썼었고, 뭐 각종 플라스틱 같은 수지류도 썼었는데, 나무는 이제 열과 습도에 의해서 변형이 되고, 유리는 잘 깨지고, 플라스틱은 역시 마찬가지로 열에 의한 변형 등이 있어갖고, 그런 한계 때문에 현재는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에보나이트와 이제 금속 종류의 이제 피스가 대세인데요.
이제 금속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반응성이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단점이 추운 날 연주를 시작할 때 이제 그 피스가 차갑기 때문에 악기의 음정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 찬 물체와 이제 호흡 에너지가 만나 갖고 이제 그 응결된 이 수분이 생겨 갖고 일반적으로 에버나이트 피스를 쓸 때보다 패드가 좀 빨리 상한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이제 에버나이트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열 경화로 완성된 이제 에버나이트는 이제 그 반발 탄성이라든가 탄성 강도라든가 내마모성 열 변형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물성들이 좋아져서 이제 제품으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 품질 차이는 그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이제 가황하고 이런 그 열을 주는 시간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또 그 가황 과정에 있어서 황과 다양한 첨가물들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섞이고 안 섞이고에 따라 갖고 그 품질이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거 자료를 좀 찾다가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 어떤 분이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뭐 에버나이트 만드는 공장이 뭐 세계적으로 몇 개 없어서 뭐 굉장히 귀하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돼 있는데 그건 조금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에는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에버나이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곳이 없는데 뭐 중국만 해도 굉장히 많고 대만에도 많고 또 뭐 일본에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뭐 왜 이제 그 마우스피스도 만들지만 대부분이 이제 교육용 클라리넷 쪽에 많이 쓰여서 그 굉장히 많은데 사실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나눠도 한 20여 가지 품질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 에버나이트 품질은 뭐 따라서 가격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그 등급으로 나뉘게 돼 있고요. 이제 그 이 에버나이트가 우리나라에 없는 이유 또 세계적으로 많이 줄은 이유는 사실 그 합성 고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 고무를 황을 섞어서 만드는 이런 거 이외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산업의 발달에 따라 갖고 다양한 합성 고무가 나오면서 이 에버나이트가 쓰였던 그 주로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였던 게 뭐 볼링공이라든가 뭐 담뱃대 그리고 뭐 고급 만년필에 뭐 그 외에 이제 그 형태 부분이죠. 이제 손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쓰였는데 다른 소재들이 뭐 플라스틱 수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그 합성 고무들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아마 이 가공성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마우스피스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이제 제 위에서 이제 그 제작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자재가 가진 특성이 과연 뭐 좋은 마우스피스 이 에버나이트를 썼느냐 플라스틱을 썼느냐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에버나이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재를 썼느냐 안 좋은 자재를 썼느냐 이런 것들이 과연 피스에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럼 준다면 왜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 제가 뭐 몇 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최초에 호흡을 통해서 들어간 공기 분자들이 이 마우스피스를 통해서 관으로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이 재질이 영향을 준다 안 준다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부 이제 그 악기를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분들이 그 음파가 과연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리드가 마우스피스 팁에 닿지 않고 이 공간을 떨면서 공기는 안으로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물 흐르듯이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간다. 뭐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돼서는 마우스피스 재질이 영향을 줄 수 완전히 뭐 아무런 그 재질이 바뀐다고 해서 영향을 안 주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사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 마우스피스 안에 들어간 공기 분자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압력 이게 순간순간 리드가 마우스피스 레일을 전체적으로 다 막으면서 이 베프를 따라 튀어서 들어가는 형태고요. 이게 이제 뭐 극단적으로 하나의 공기 분자만 설명을 한 장면인데 밑에 보시면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동시에 다양한 뭐 수많은 그 공기 분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들어간 음파가 최초로 부딪히는 벽들
이게 바로 여기서 튀겨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이 베풀의 뭐 어떤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최초로 만나서 들어가는 음파의 벽을 구성하는 이 재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자, 그런데 왜 마우스피스의 재질이 뭐 여러분들에 대해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일단은 이 마우스피스의 재질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마우스피스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마우스피스 구조를 먼저 또 잠깐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마우스피스의 이제 재질 이외에 이제 그 마우스피스 구조를 좀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 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이 볼륨이죠. 안에 그 챔버 볼륨이고, 그리고 뭐 팁 오프닝, 팁 레일, 또 여기 베풀, 또 이제 이 커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 엔드월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기처럼 뭐 브레이크라는 용어도 쓰기도 하는데, 이런 다양한 지금 말씀드린 이거 이외에 이 앞부분은 이제 비크라고 하는데, 이 비크의 모양까지, 뭐 이 윈도우의 크기, 뭐 여러 가지 보통 뭐 10가지 이상의 마우스피스 구조가 마우스피스의 성능과 어떤 음색과 음정에 긴밀하게 관련이 있고 굉장히 큰 관련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마우스피스 자재는 영향이 없다라고 잘못 알려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하나하나의 요소만큼 이 마우스피스 자재가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재만이 가진 특성이 과연 차이가 있겠느냐를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그 챔버 전체적인 그 마우스피스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다른 자재를 써서 그거를 이제 오실로스코프 같은 그 파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에서 이제 음파 측정을 해보면 파형이 전혀 다르게 나온다라는 게 이제 외국에서 소리 파형으로 다 분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또 잘못 알려진 사실들 중에 보면은 뭐 이 에버나이트가 사출 금형으로 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마우스피스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 시간 동안 그 고무금형입니다. 그러니까 고무금형이 실제 뭐 사출에 있어서는 이제 압축 성형한다라는 방식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아주 상당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사출금형으로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또 뭐 이게 뭐 환경 문제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뭐 사실 뭐 제조를 하니까 환경에 좋을 리는 없지만, 사실 여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뭐 합성 고무라든가 또 이제 플라스틱 같은 열 가소성 수지라고 하는데, 이런 수지에 비해서는 훨씬 친환경적인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상 이제 에버나이트 자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뭐 특성이 어떻고 소리에 어떤 영향이 전혀 없다, 뭐 이런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